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학윤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명 정책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난 8월 6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및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시장은 운영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되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며 제정 조례안은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사무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패 영향 평가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님께서는 회비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후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화 위원님. 손정화 의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적극행정은 지금 조례도 없이도 과거에 몇 년 동안 해왔죠, 계속. 주로 보면은 뭐 사전 컨설팅 제도라든지 뭐 적극행정 면책 제도라든지 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중앙정부차 우리 뭐 지자체에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는 영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렇게 조례화시키는 작업이죠. 예. 한 가지 더 위원회가 구성을 되는데 지원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지금 울산시는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대체할 수 있게끔 대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이 사무위원회를 이렇게 같이 겸직하는 거다, 그죠? 예. 쉽게 말하면. 예. 그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인사위원회가 공직 사회 전반 인사뿐만 아니고 이런까지 적극 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그 요지는 소극적 행정과 달리 적극 행정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더라도 민원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맞죠? 네. 자료를 몇 개를 봤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디비고 여러분이 제출한 그 작년에 일하는 그 자료를 보니까네 우리 저 원전 안전과에서도 보니까네 30년 해무원, 20년 넘게 해무원 우리 저 옛날에 동양 나이론 예. 그 사태에 있던 그 원전 그 방사능 처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뭐 다양하게 몇 분들이 했는 걸 갖다 적극 행정을 모범이라고 해가지고 뭐 표창도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그런 사례가 있던데 굉장히 저는 적극적 행정을 굉장히 옹호합니다.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이 세상이 조금이나 달라지고 시민들이 좀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지사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그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환영합니다. 그 적극행정이 곧 혁신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도 대통령령으로 해서 제정이 8월 6일 날 되었고요. 이제 그래서 적극 행정을 위해서 그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수립 이런 걸 하실 텐데 그 전과 그리고 이 그 적극 행정 운영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고 난 후와 차이가 어느 만큼 좀 있을지 그 차이를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이제 제도로 정착하는 면을 강조하는 건데요. 네네. 일단 지난 그 공무원들의 행정에 임하는 자세에 보면 일단 법 제도에 충실하는 것을 가장 우수한 공무원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회가 급속하게 변함에 따라서 법 제도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그 차이를 많이 내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법규 해석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견제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감사에 대한 부담, 또 하나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그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통해서 그 제도를 명문화해서 네. 앞으로는 우수 공무원을 단기별로 뽑아서 인센티브를 주고 감사에 있어서는 면책을 명확히 하고 네.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그 효과가 조금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선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요, 인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예, 지금 조례안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인사위원회가 다른 일도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재 적극행정 지원의 위원회를 겸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요 지금 적극행정에 관계되는 회의는 어느 정도로 진행됩니까? 그럼 연간 몇 회 정도로 진행합니까? 저희들 일단 기본적으로 우수 공무원을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저희들 선발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두 번 정도 기본이고요. 저희들 그 외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 그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우수 공무원이라는 것과 적극행정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적극 행정을 통해서 네. 아주 그 좋은 결과를 낸 공무원을 우수 공무원을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기존에는 우수 공무원을 없었나요? 선정할 때. 다른 일을 할 때 우수 네. 공무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썼고 네, 저희들은 여기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실적을 낸 공무원을 우수 공무원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우수 공무원은 있었죠. 선출하는 방법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거기에 적극 행정을 더 겸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실적을 낸 공무원 우수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네. 또 실적을 통해서 또 일을 또 해가지고 다 모범된 공무원을 우수 공무원이라 이 표현도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방금 좀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우수 공무원은 주로 이제 법과 규정이라든가 거기에 충실하게 진행했던 공무원들 얘기하는데 지금은 좀 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모범 공무원으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하겠다. 예,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뭐 그렇게 아니면은 예, 우수 공무원이 기존에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지금 적극 행정과 다른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묻는 겁니다. 우수 공무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수란 말이 어떤 이 설명을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해도 네, 예. 우수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등상, 네, 예. 우수상 예, 하듯이 거기에 쓰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우수지. 예. 우리가 단지 이제 적극 행정을 통해서 네. 아주 좀 실적을 낸 공무원을 네. 시상하기 위한 표현으로 네. 우수 공무원이라 이렇게 칭하게 된 겁니다. 네, 특별하게 예. 그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기존에도 우수 공무원은 있었죠. 다양한 분야에 우수 네.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예. 다양한 분야의 우수 공무원이 있는데 그럼 다양한 분야의 우수 공무원이 있는데 또 다른 적극 행정의 우수 공무원도 하나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그걸로, 평가 기준에 넣겠다라는 뜻이죠. 예, 거기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항상 문제되었던 게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 실장님 설명을 들었지만은 네. 이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다운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어떤 행정 법규에 얽매여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좀 감사를 무릅쓰고 개인적으로 뭐 피해올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일을 해서 실적을 내는 공무원들한테는 저희들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우수 공무원이라 이렇게 칭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그 인사위원회가 기존적으로 기존에 있던 건데 지금 이거는 이 조례는 지금 좀 더 행정을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소극 행정을 예방 근절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조례. 예, 그죠? 예. 예.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지원위원회를 겸임하면 그냥 이게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있고 이제 만들어야 돼. 상위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고 그냥 겸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 실제로 크게 적극 행정에 그거를 좀 더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보다는 다시 묻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시에 저희들 위원회가 네. 152개가 있습니다. 네,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한 100여 개고 그다음에 조례에서 만들어진 게 한 50개 정도 되랍니다. 항상 문제되는 게 상위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이게 1년에 한두 번 개최되는 경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몇 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조례 때문에 항상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중복성이 예, 있기 예. 때문에 네, 위원회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자료도 저한테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면 적극 행정이 이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것도. 최소 2번 이상이라는 거죠. 네, 예. 상반기, 하반기에 네. 지금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번 이상입니다. 네, 예. 그렇게 비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어도 1년에 한두 번 할 건데 인사위원회가 같이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 지원위원회를 뽑지 않고 그냥 인사위원회에 끼워서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밖에 회의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은 적극행정이 과연 지원이 될까 걱정스러운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적극행정지원위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특별 승진하고 특별 승급입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특별 승진과 특별 승급을 결정을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그게 일치성이 계속 담보가 돼야 하는데 그게 담보가 안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인사 소유를 전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승진과 승급을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제도 중에 하나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별 승진을 했을 때 초과 현원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하느냐가 아직 명확하게 행안부에서 결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승진을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인사위원회에서 보니까 초과 현원이 된다. 그렇게 하면은 아직은 그걸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기대를 하고서 함께 운영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이 단 2번만 할 거냐?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 매년 실행 계획을 또 세우는 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번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적극 행정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또 그때마다 개최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금 실장님 대답하신 것 중에서 적극 행정하신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진에 반영되지 않는다. 아직은 반영될 수가 없다. 아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다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같이 하겠다. 네. 예, 그냥 조례가 형식적이지 않고 만들어라 하니까 상위법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좀 더 적극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공정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네, 손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좋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행정하고 이게 소극 행정하고 왜 인사위원회에서 해야만이 실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아직도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인사위원회 하면 이 적극 행정에 대해서 더 힘을 받아가지고 더 잘 뜰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인사위원회가 왜 이렇게 하면 겸직하면 더 좋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인사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죠? 네. 바로 즉시 반영이 돼가 승급도 네.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승진 배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빨리 또 승진할 수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적극 행정은 인사 가점을 받죠, 그죠? 적극 행정 예. 그죠? 예, 우수 공무원이 되면 금평시 가점 1점 받습니다. 가점을 받잖아요, 그죠? 가점을 받고 하면 그것이 인사위원회 각인이 돼가지고 승진자를 이렇게 발탁 정할 때는 가장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의원님이 질문해서 다시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 적극 행정을 했을 때 그게 인사에 반영되고 적극 바로 반영돼서 그런 거는 이제 직위 체계에 잘 맞는 내용일 때 위반되지 않을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고 체계에 그대로 맞게끔 적극 행정을 했을 때 얘기고 그렇지 않을 때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요.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원은 지원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을 때 혹시나 인사위원회나 다른 데에 불이익이 되진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적극 행정을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취지가. 그런데 인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의견이 맞는데 직위 체계에 맞는 그런 적극 행정을 행정했을 때 인사에 반영 안 될 걱정은 그런 거는 사실 상관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어떤 형태로든 그 경우는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인사위원회가 그 일을 안 하더라도
예, 뭐 실국장님이 어떤 것을 지시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 하면은 당연히 인사에 반영될 것이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일을 했는데 직위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냥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했을 때, 건의했을 때, 그럴 때 불이익은 생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직위 체계에 맞는 것만 하지 않을까, 일을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집행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저는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를 같이 겸하느냐라는 뜻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예, 대답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휘 체계의 반대에 의해서 소극 행정으로 될 그런 예, 우려가 있지 시키지 않는 않느냐. 걸 왜 하느냐. 그런 우려는 좀 적을 것 같고요. 그 적극 행정을 한 담당자와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보상을 하는 체계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에 관해서는 그 결과가 일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적극 행정으로 인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인사상 이제 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이 이번 운영 조례 지금 조례에 담긴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만들지 않느냐 이것 같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따로 존재하고 강원도도 따로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7개 시도 중에 함께하는 곳과 따로 분리해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곳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대부분 광역시장체는 지금 검토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지금 확인된 건 경기도는 기존 위원회 활용하는 걸로 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도 인사위원회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조사가 돼 있습니다. 울산시가 조금 일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보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했나 안 했나에 그 지역위원회 안에 민간위원회 참여 비율이 있죠. 얼마나 되죠? 참여 비율이? 지금 현재 대통령 규정상으로는 3분의 2가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3분의 2를 민간위원으로 예. 구성해야 하나요? 예. 그러면 민간 우리 밖에서 우리 행정을 볼 때 참 적극적으로 했구나 하고 평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예.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단은 지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사풀이 있습니다. 풀이 있어가지고 매번 개최할 위원회 때마다 안에 민간인이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는 과반수 이상인데 요 위원회 개최될 때는 저희들 인사보수 협의해서 3분의 1을 구성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을 예. 3분의 1을 예. 인사위원회에 넣어서 예. 회의하겠다. 일반적인 인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죄송합니다, 위원님. 하나 지금 여기 운영 규정에 과반수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민간위원이 2분의 1이다. 예.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그러면 지금 이제 정책기획관님 말씀은 민간위원을 2분의 1 넣어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꾸리겠다. 예, 지금 현재 그 인사위원회도 네. 그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저희들이 입법 예고되고 있는 경기도나 강원도 이런 광역 시도를 찾아보니까 경기도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따로 존재하고 강원도도 적극행정위원회가 지원회가 따로 존재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이게 중요하게 정부에서 좀 일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중요한 그런 위원회 같은데
이게 이제 함께 가능할까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은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 적극 행정한 사람을 또 이제 성gin이나 이런 걸로 보상할 때 위원회가 분리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잘 들었는데, 네, 아무튼 취지대로 정부에서 지금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우리 공무원 상을 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뉴스를 보면 적극 행정으로 소송에 이렇게 당했을 때 뭐 500만 원까지도 뭐 소송비를 지원한다 뭐 이런 뉴스들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울산시에 또 시민을 위한 좀 적극 행정이 좀 공직의 문화풍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질의와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하는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학윤입니다. 시민과 함께 울산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도학 정보화 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도시 조성 등 정보화 추세 변화에 따라 최신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정보화 정책 전반에 적용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을 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본 원칙에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및 확산 조항을 신설하였고 정보화위원회는 부위원장 신설, 위원 자격 확대, 위원장 부재 시 직무 대행, 자문위원 수당 지급 근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시와 구군과의 소통 협력을 위해 정보화 실무 협의회를 신설하였고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도시 조성,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 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 및 서비스를 도입,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등의 내용을 강화하였으며 기타 용어, 조문 표현의 간소화와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 공간정보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사무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패 영향평가 심사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정보화위원회와 스마트 도시 사업 협의회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관련 조항 내용 추가 의견을
의견이 제시가 되어 수용하여 반영하였으며 양성평등한 정보 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 홍보 정책을 추진하고 성희롱, 성차별적 내용이 담긴 게시물 규제에 대한 의견은 소유자 중심의 정책 추진과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관리 중인 사항으로 불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정보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능정보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선사항과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정보화 추세에 따라 최신 정보통신 신기술과 서비스를 정보화 정책 전반에 적용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 신설 및 위원 자격 확대, 정보화 실무협의회 신설,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 스마트 도시 조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공공데이터 제공,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정책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스마트 도시 조성,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 최신 정보기술 서비스를 도입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 정보화 정책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여러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하나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 바 관련 법령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환 의원입니다. 정보화 담당관님, 조례안을 몇 가지 봤는데 우리 제5조 보면 있죠, 그죠? 기본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면 또 다시 외주를 아마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매년 그 울발년에 기본 과제로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걸 기본 과제로만 해도 충분히 됩니까? 또 다시 이렇게 5년 마다 이렇게 하는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예. 용역마에서 별로 이렇게 효용성 떨어지는 그게 많아요. 보건행정계획 5개년 계획 수립해놓고는 뭐 다른 부서별로 이런 계획이 많아요. 솔직히 했는데 그 용역은 용역을 끝나고 난 뒤에 그 사항을 가지고 업무에 이렇게 반영하는 일은 거의 낮아요. 지극히. 물론 형식적으로 매년마다 또 시행계획을 또 세부 계획을 마련해요. 맞는데 그 용역의 장기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실행한 나가는 다 의지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만 낭비되는 그런 꼴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제 정확하게 또 기본과제를 준다 해가지고 2천만 원 기본과제 안 줍니까? 용역비 안 나옵니까? 그리고 울발련에서 이 정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용역이 기본 연구진이 있습니까? 이런 걸. 예, 아니 정확하게 울발련에 예. 정보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의 인력이 그런 석박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 없이 방금 울발련에 기본과제를 주겠다고 들름 이야기하셨는데, 예? 5개년 기본계획을 짠다는 이야기는 또다시 외주의 내부에 쓸데없는 용역이 1억, 2억 용역이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5년마다.
실효성 없이 차라리 공무원들이 앉아가는 매년 시행계획 만드는 게 훨씬 효율성 있고 예산과 집행계획, 예산과도 밀접하게 그 반영이 돼서 신속하게 이렇게 추진될 수 있지만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새롭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실시계획 반영해 한다는 거는 낭비인지 아닌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 의원님 그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하는 이유가 그 실가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분별하게 그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통제 기능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시듯이 그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사회에 걸친 중에 이외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공무원 업무를 보는 시각과 또 연구기관이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주도 지금 주고 이래서 그 절정점을 지금 찾아가지고 하는데,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매년 그 시행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그 기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진도라든가 그 사업의 적절성, 그다음에 투명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5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하든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되면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꼴로 그 계획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흔히 봐왔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정부와 이렇게 정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그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보와 관련 사업은 모든 게 우리 지금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게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 지침 속에서 이렇게 충분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기본계획을 다시 또 우리가 마련하려고 합니까? 이제 그 국가는 중앙부처를 아우르는 국가 전반에 걸친 정부화 계획을 5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지방에 있는 특성화되는 그 자체 시행 계획이나 그 기본 계획을 중앙의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어디까지나 계획은 계획으로 안 치우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화 계획이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의 각 기업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울산광역시 안에 그 관공서에,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시는 지금 지금까지 해온 게 전자정보의 그 기차 아래 현재 안전부에서 충분한 지침과 그 계획 속에서 움직여 왔잖아요. 예, 큰 틀은 그렇게 잡아줍니다. 예. 예. 근데 이걸 별도로 한다 해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다고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정보화 그 기본 계획 안에 우리 시의 정보화 담당관실 업무, 그다음에 재난 자동화 업무, 그다음에 민방 경보 업무, 그다음에 ITS 업무, 소방 자동화 업무, 모든 걸 저희들이 그걸 다 아울러서 이 계획 안에 녹여 넣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에는 부처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그 역할을 하는 기능이고, 울산시는 울산시 산하기관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부처에 있는 모든 역할을 저희들이 통과하는 입장에서 요 기본 배대를 세우는 겁니다. 5년간. 행정안전부가 지금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행정안전부 역할이 커져가지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클라이먼트로 시골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정부와는. 예.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사불란하게 전 세계에서 다 불어가는 전자정부가 됐는데, 지방자치단체별 특색 있게 이렇게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원님, 사실은 우리 행정의 전자문서라든가 행정의 어떤 그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프로토콜은 말씀 그대로 행안부의 큰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문서의 저장 방식이라든가. 다만 이 계획 안에 그 지역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이 시도마다 그 동일되지 않고, 지역에서 또 하는 특화 사업, 그다음에 그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앙에서 그는 그 가이드라인 이외의 업무가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빅데이터라는 말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아직까지 이걸 행정의 접목해서 쓰는 건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빅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시급한 게 관광 분야하고 교통 있죠, 그죠? 예. 교통 분야가 이렇게 대중교통 분야 이런 거죠. 어디가 정류장이 가장 적하고 이렇게 그런 데는 굉장히 이게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울산시에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그러한 정책을 수립한 걸 아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의원님, 사실은 지금 그 ITS 분야에 예. 그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배차 시간, 아니, 그다음에 신호 주기, 그다음에 그 각종 시설물 설치해야 될 위치, 그다음에 정류장이 적정한지 그걸 아닌지 실제적으로 활용한 적이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예. 이걸 가지고 예. 울산시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 신호 분석을 그러면 울산시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거네요, 아니면 아닙니다. 교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교통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대표적인 게 그 지금 와이파이 설치 지점. 예, 이거는 이제 사용량이나 통행량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 와이파이 지점 선정을 해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축제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볼거리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체류형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패턴을 분석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연령층이 와서 무슨 먹거리를 잘 먹고 어느 지점에서 카드를 많이 쓰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빅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 일부는 그 빅데이터도 그 분석해난 당해 연도에는 사실은 데이터에서의 가치로가 100% 발휘를 할 수 없는 게 그 데이터를 자꾸 누적을 시켜서 축적이 되지, 축적이 학습을 시키고 축적이 돼야 되는데 빅데이터 분야는 저희들이 아직 시발점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이거는 서버의 기능을 하는 그런 겁니까 이게? 예, 이제 클라우드 우리가 우리 각종 우리의 그 자료가 그 가상의 공간에 그 저장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클라우딩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별도로 이거 그러면 클라우딩 그 컴퓨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지금 설락하는 거죠. 그거는 민간 쪽이고요. 민간 쪽이에요, 예, 그게? 정부 거는 대전에 지금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그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백업 센터가 광주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가다 보니까 용량이나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분단된 나라에서는 안정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구에 지금 또 한 군데 더 건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는 각자의 컴퓨터 또는 우리 시에 있는 메인 서버에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데, 요거는 요 나름대로 로컬에서 운영하면 요 나름대로 또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적인 IT 쪽의 트렌드가 데이터만 모아주는 그런 센터를 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정부 시책도 앞으로 클라우딩으로 가는 전제로서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인 PC가 기능이 지금만큼 안 뛰어나도 되고, 그다음 시도별로 운영하는 전산실 규모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 되면 센터에서 뭐 무정전 전원 장치라든가 항원 항습기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앞으로는 빅데이터, 클라우딩 이렇게, 그다음에 AI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 울산광역시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좀 지금 IT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또 이런 정보 관련해서 정보와 관련돼 있는 뭐 조례를 통해서 정책이 적용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래 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보면 순기능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 이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요. 제가 관련 이 조례에서 보면 전부 제정에서 타번에 보면 조례 인용 조문의 현행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 개정 이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저희들 생활 속에서는 참여 민주주의 확산이라든가 그 금융혁명이라고 하죠. 핀테크.
그리고 또 전자상 거래가 또 활성화가 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뭐 소통과 협력에 뭐 강화되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문제는 정보의 역기능인데요. 그러면 그만큼 스마트 그 폰 과의존 등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의미가 좀 될 텐데 울산시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그리고 그 관련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 전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무엇인가 추진 정책이 있을 텐데요. 계획이 있을 텐데요. 그 관련해서 좀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가 담당하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 울산광역시의 2018년도 기준으로 네. 과의존을 20%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마다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울산시는 현재 약 20%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아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급도 장려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 정부와 그 교육도 해야 되는데 네. 반대로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은 좀 많이 쓰지 말았고 또 이렇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양쪽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이제 정보화 쪽에 저희들이 그 과의존을 하는데 그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과의존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 척도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척도를 어떻게 정하냐면 과기부에서 정해놓은 게 네.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네. 잠재적 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에서 가장 우선시 적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용 정도를 스스로 조절을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주변 관계나 뭐 신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네. 저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네. 이 세 개가 모두 인정이 될 때는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가 시책에서 장려와 동시에 이런 사업도 새로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그 사실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 그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국가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울산광역시도 2015년 1월부터 그 과기정통부와 협업으로 지금 위치는 여기 우리 교보센터 맞은편에 보면은 네. 울산광역시 쉼센터라고 심센터. 예, 오픈해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그 예산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에서 인건비 및 기타 운영 경비 50%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전문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사가 지금 11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다만 이분들은 이제 그 상담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아가시는 분들이고 네. 그 프리랜서 개념인데 다만 이제 고정적으로 거기 과기정통부에서 파견되어 있는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전문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이 한 분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혜도 그 담당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그 요즘 그 위험군 그 증가 요인의 주가 네. 아동들이 네. 취약 전 아동들이 엄청 지금 많이 늘어나고 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네네. 사실은 엄마가 뭐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애가 시끄러우면 그 오른으로 켜놓죠. 틀어줘놓고 네네. 그걸 먹으면 애는 그거 보는 순간에 조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부모가 고위험군은 대부분 자식들도 또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주로 하고 있고 네. 그다음 울산시 그 인터넷 중독 협의회를 한 20개 기관 참여해서 언론, 병원,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해가 교육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 교육을 말씀드리면은 크게 예방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 방문 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가장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유아를 상대로 요즘 인형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형극을. 네.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지금 원래 5년 전에는 연 5회를 했는데 네. 지금은 연 90회까지
90회요? 90회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원래 목표를 저희들이 한 2만 명 잡았는데 네. 지금 9월달 기준으로 2만 한 5천여 명 해서 목표 대비 125% 지금 달성하고 연말까지 간다 보면은 140, 50%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번에 그 이승미 의원님께서 이런 거는 국가 지원 예산만 갖고 하지 말고 네. 혹시 그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번 의회에서 네.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네. 저희들이 그 포스에 맞춰서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 한 그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 나이 네. 때 네. 확고한 이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그런 목표 아래 앞으로도 이 업무를 비중 있게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조례 자체가 이제 2017년도 2월에 전국 최초로 그 충남도에서 이제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와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가 제정이 되었거든요. 거기서는 일단 보니까 홍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예방 교육, 그다음에 상담 치유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니까 그래 되어 있던데 어찌되었든 지금 스마트폰하고 인터넷으로 우리 삶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많이 스며들고 있는데 길거리나 뭐 지하철이나 이래 봐도 스마트폰을 보는데 여념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모바일 뱅킹 같은 경우나 뭐 소셜 미디어까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두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현 시대인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이제 건강한 그리고 이제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이용하게끔 나름대로 이제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스마트폰 과의조는 더 이상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지역 사회나 학교, 학부모 등 모두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결해야 될 상황인 것 같는데요. 이에 이제 울산시에서도 좀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네. 저희 그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했듯이 여기에 조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위원회랑 기구가 상당히 많던데. 네. 실장님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있는지. 조문에 지금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지. 협의회하고 위원회 관련 네, 예. 말씀입니까? 예. 기존에 운영됐던 것들을 이제 변형시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새로 생기는 정보화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시와 구군 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들이 있고요. 저도 이거를 검토하면서 이게 이 표현이 기구인 걸로 착각을 한 게 몇 개 있는데 그 정보화 본부라든가 정보통신실 같은 거는 그 하드웨어적인 명칭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고 실제 만들어지는 거는 그 정보화 본부랑 뭐가요? 정보화 본부하고 정보통신실입니다. 정보통신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네. 어구상으로는 이게 기구인 것처럼 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 실제 제가 확인한 결과 그 정보화 담당관실 내에 있는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지칭하는 거고요. 정보통신실은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그 하드웨어적인 것을 일컫는 말이라서 약간 평상시 용어하고 좀 다르게 이해가 돼서 혼돈선의 여인은 있지만 이것으로 해내서 그 기구가 많이 생기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묻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정보화위원회 간략하게 설명부터 합니다. 정보화위원회가 네. 예. 뭘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시의 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한 것을 승인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고요. 그다음에 매년 시행 계획에 따라서 추진 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 실적을 분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정보화 위원회고 있고 요거는 기존에
그 지역 정보화위원회가 그 네. 이제 기존의 기본 계획령, 예. 기본 계획 및 그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뭐 변경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한다. 예. 그런데 그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화위원회를 둔다라고는 말씀하셨어요. 여기 조문에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보화위원회가 이런 내용들을 심의해야 한다라는 거는 없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정보화위원회 제7조에 의해서 심의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1항에 예, 제7조 1항에 보면 예. 그 시장은 정보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지. 예. 정보화위원회가 이걸 심의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조문에 어디에 있나요? 저희는 그렇게 그거를 심의하는 그러니까 심의하기 기구로 위하여 두었다고. 정보화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예. 심의해야 한다는 게 없잖아요. 심의해야 한다요? 예, 어디서 그러니까 심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지 심의하기 위해 두는 거죠. 그 정보화위원회를 설립하는 주된 목적이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에 관한 거라고 저희가 이걸 보게 된 이유가 예. 그 기존의 이 조례안이요, 이 개정하기 전에요.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 그러니까 원래는 제목이 그 지역 정보화 조례였죠, 그죠? 네, 예, 거기에 그렇습니다. 보면 조문이 이런 게 있어요. 기본 계획은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예. 근데 심의를 거친다라는 말이 없는데 심의를 하기 위하여 두지만 심의를 해야 한다는 건 없으니까 심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제 말이 어떻습니까? 기존 조례하고 표현이 좀 바뀌어서 그런데 저희 쪽은 그 심의하기 위하여 실종. 둔다 하면은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심의하기 위해 뒀는데 심의를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예, 말씀. 재정 목적의 그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둔다 하는 것은 결국 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뜻은 알겠는데 예. 우리가 원래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조문에 있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조문에 심의해야 한다라는 강행 구조는 없잖아요, 그죠? 강제 규정은 없는데. 예,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예.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문이요, 그 지금 현재 그 보면 정의에서 보면요, 이 조례의 목적도 그렇고요.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개념도 있죠, 그죠? 포함되어 있죠, 그죠? 예, 격차를 줄이겠다, 해소하겠다라는 취지로 여기 지금 조문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정의에 세 번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정보 취약 계층이라는 말에 대한 게 있는데 예. 어떤 계층들을 정보 취약 계층으로 보시는지 담당관님. 그 밑에 말씀 표현해놨듯이 사실은 그 저소득자 표현이 좀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자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아직 인터넷이 만능 시대가 되고 컴퓨터가 대부분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 형편이 안 돼서 못 사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농어촌 지역 주민 중에 그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면적이 굉장히 광활하다 보니까 통신사에서 시골 구석에 있는 뭐 5가구 이런 집까지 그 초고속 광통신망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취약계층인데 형편은 되지만은 이제 신체적인 이유나 이제 노령자 부분에 연세가 많아서 잘 못 쓰시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고 총괄을 합니다. 네, 예. 그 25조에 보면요,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요. 방금 그 정보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을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뭐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정보통신 제품 및 정보통신 서비스 유상 및 무상을 지원한다거나 예. 등등 여러 가지 일을 사업을 하십니다. 그죠? 예. 그 뒤에 보면 교육도 있고 통신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자, 농어촌 지역 주민, 장애인 및 노령자를 말한다. 그럼 이 외에는 없나요? 정보 취약계층이 이분들만인지 왜 이렇게 딱 정해놓은지. 요게 용어 자체는 중앙모법에 있는 걸 저희들이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이 그 범위 안에서 그 저희들이 포함을 시킨다 뺀다는 그런 융통성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정보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분명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의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그 자구를 넣었습니다. 상위법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이 정보 취약계층에는요, 이분들 말고 그 결혼 이민자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그런 다른 시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문화 쪽에 다문화 쪽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정보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요 4가지만 딱 특정 지어줬는지 그 외의 분들도 정보 취약계층이 있을 건데 이분들 외에 뭐 등이라든가 다른 말들이 없는지. 예, 그 부분 지금 현재 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든가 상위법에 현재는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상위법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저희들 정보화 기본법하고 여기 조례를 하기 위해서 그 샘플로 삼았는 권장안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요 분들만 정해져 놨나요? 네, 예, 그 정보화 그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몇 조예요? 상위법에. 저거 좀 찾아보세요. 상위법이 어디 있죠? 예,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찾아서 하나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우리 기본계획 수립 중에요. 정보 격차 해소 및 인터넷 정도 예방 해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와 정보통신부가 울산에 뭘 하고 있다고 방금 이야기하셨던데 맞습니까? 예, 스마트 쉼터. 예. 그거는 이 정보 이렇게 이분들이 인터넷 중독이랑 예방 해소할 수 있는 걸 해소 상담이 되고 다 되는 겁니까? 100%는 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좋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행정이 과도하게 이렇게 우리 민간 영역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이런 거는 심리 치료라든지 각종 이렇게 예방 이런 거와 관련돼 가는 난 정보 이렇게 하는 것도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시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원님, 요거는 계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정신적 치료까지 필요하다면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쉼터에서 그 치료를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의 부작용을 국가에서의 의무라고 보시고 최소한 범위 안에서 개인 사생활을 건드릴 수 없는 부분 안에서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상담을 원하는 사람 위주로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안 올 경우에는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인지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국가에서 뭐 어떤 공권력으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우리 남구청이나 요즘 남구청에서 시작돼서 울산시 각 구군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번져나가 다 하고 있는 OK 민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아시죠? 예. 집에까지 들어와서 램프도 갈아주고 뭐 다양한 서비스를 해줍니다. 심지어는 소파도 옮겨주고 뭐 등등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정 서비스가 과도하게 주민의 사무인 문턱까지 넘어오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민간이 할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우리는 이 정책이 실패한다 해도 누구도 우리한테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대가 시민들이 질책하는 게 있었습니까? 정책을 비판 견제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시민으로 받던 세금으로 가지고 그들과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넘어서 해서는 안 될 사항까지 하는 과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예방 중독이라든지 해소 이런 거는 자기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병원에 가고 본인이 상담받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오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우리 국민의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달리 생각하고요. 그다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우리가 그 21조에는 민간에 이렇게 제공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게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교통, 관광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빅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병원에서도 필요하고 일반 병원에서도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들 관련돼가 이 데이터 있죠, 그죠?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디지털화되면 각 병원에서도 이렇게 예방약 차원에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이런 자료를 이렇게 빅데이터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이렇게 집중해 주면 좋겠다는 저는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제공해서 민간 부분이 훨씬 좀 이렇게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 창의적으로 그 제4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각종 인문 지리지간 이런 그 빅데이터 다양한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 역점을 좀 두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데 좀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 다양하게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제공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 취약계층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법조문 찾고 있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없습니다. 예, 찾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책관요, 정보화 책임관. 정보화 책임관이 지금 10조요, 조문이? 예, 예. 예. 10조에 그 정보화 책임관을 둔다라고 했는데 총괄 부서가 소속된 실국장이 된다. 예, 정보화 책임관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보화 위원회가 있고 정보화 책임관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10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화 정책을 수립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정보화 책임관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 정보화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상정하는 업무를 하고 그것에서 심의돼서 결정된 사항을 시의 차원에서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정보화 책임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 제11조 제2항이에요. 그죠? 예.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관계되는 업무를 전부 다 정보화 책임관이 한다. 네. 그런 건가요? 그것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정보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 하나, 정보화 사업을 조정하는 업무 하나, 그다음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도록 그 세 가지를 크게 담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상위법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한다. 네, 예. 네. 예. 그리고 또 정보화 실무 협의회요. 예, 정보화 네. 실무 협의회는 네. 예. 11조에 나오는 건데, 예. 과장님. 예. 과장님이 실무 협의해야 되니까.
네, 정보화 실무 협의회.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이제 시와 구군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구군하고 시의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서로 상충점이 있으면은 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 협의 조정하고 그 같은 그 공통점을 또 이렇게 협의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실무협의회라고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시와 구군 간의 정책에 관한 그 협의 조정을 위한 걸 실무협의회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기본 계획 및 그러면 시행 계획의 수립은 뭐죠? 어떤 겁니까?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은 네. 저희들이 그 중앙의 그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울산시에 맞춰서 지역 단위로 짜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본 계획이고. 그럼 정보화위원회는 기본 계획을 하지 않나요? 정보화위원회도 기본 계획을 합니다. 네. 다만 그 정보화위원회에는 구군의 그 담당 그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보화 실무 그 위원회는 큰 틀에서 저희 위원님들, 그다음에 그 광역 단위의 그런 쪽에,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 교수님, 그다음에 그 업계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구군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은 누굽니까? 위원장은 저희들 그 책임관님이신 기조실장님이십니다. 네, 예. 그럼 정보화위원회 위원장님은 기조실장님이시고, 예. 예. 그런데 이거는 민간단체와 협의하는 거고, 예, 기본 계획을 세우는 거고, 민간인들과 공무원도 있습니다. 우리 네, 예. 위원님부터 교육청 뭐 이런 게. 교육청 그분들도 계시고, 예, 예. 그런데 정보화 실무협의회도 구군에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예, 그럼 여기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실무협의회의. 예, 예. 제가 구군 과장님들을 하고 있는데, 네. 요거는 실무협의회는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지 상설 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놔야 다음에 이 근거로서 어떤 큰 상충점이나 문제가 될 때 실무와 협의회를 그 구성해서 그 의논을 하자 하는 그런 예.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예, 정보화위원회가 있고 정보화 정책관이 있고요. 정보화 실무협의회가 있고 정보화 본부 설치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 예, 그거는 관계없고 그리고 스마트 도시 협의회가 있고요. 울산 스마트 심센터가 있고 예. 그죠? 이게 조문 안에 하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씩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사실은 이게 말씀 그대로 울산광역시 정보가 기본 조례가 되다 보니까 예. 실제 아까 스마트 부분은 타과의 업무입니다. 타과의 업무인데 저희들 조례에 녹이 놓는 이유가 기본 조례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좀 광범위한 부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타과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과마다 조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조례 안에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리는 지역 정보화 본부 같은 거는 사실 그 말씀드린 방 이름이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몇 가지 부분은 저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 저기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수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2조에 보면요.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정보화 사업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실제로 이 일은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합니다. 그죠? 예, 이제 특정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IT 분야가 발전 사이클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실 운영하고 그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 기술까지 다 분석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공인된 기관에 그 일정 부분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저 대표적인 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같은데
그 유지 보수라든가 아니면은 전국 시도가 공통으로 해야 되는 사업 이런 부분은 시도별로 하면은 다음에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의 위탁을 일정 부분 주서 사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예. 그 스마트 쉼 센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을? 울산 스마트 쉼 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했는데 예, 예.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요거는 스마트 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울산광역시가 협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의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울산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지역민을 상대로 상담하는 상담료, 상담수당, 그다음에 그 여기 건물을 빌리 쓰는 임차료 및 제세공과금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그 돈이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국비 4천만 원. 그래서 대충 5대5로 해서 1년에 한 8, 9천 정도로 사업을 하고 기본적인 인건비는 과기부에서 그 스마트 쉼 센터가 원래 있었습니까, 기존에? 2015년 1월에 오픈했습니다. 2015년에 오픈했다. 예, 예. 예. 그 2015년에부터 4천만 원이 지원됐던 거예요, 시비가? 첫 해는 그만큼 안 됐습니다.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첫 해는 조금씩 올라갔는데 첫 해는 아마 한 2천 정도강.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물가 상승이라든가 건물 임차료 증가비 뭐 이런 공공요금 증가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올라가서 지금 4년 차인데 상당한 나름대로의 어떤 실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하지 않으셨죠, 그죠? 예, 비용 예,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예. 않다. 예. 근데 방금 4천만 원은 그럼 뭡니까? 그거는 이제 그 비교 재정을 분석해야 되는 종류 안에 보면은 저희들은 대부분 임차료 공공요금 부분은 아마 그 재정의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부분이 있죠. 예. 잠깐만요. 예. 그 의원님 이렇다고 합니다.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 갖고는 기존 조례에서 하고 있던 내용을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추가로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지금 둘, 넷, 6개요? 전부 다 기존에 있던 거 아니죠? 새롭게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비용 추계가 없는 거예요? 예, 다른 부분은 돈 들어가는 게 없고 아까 말씀 쉼터 부분에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혀가 있습니다. 정보화위원회 원래 있었습니까? 정보화위원회 원래 있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정보화위원회는 그 개소 그러니까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수당을 주거든 실비로. 그것도 비행은 실비로 나가는 거니까 예, 비용 그것도 추계 원래 있었던 겁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들이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이 조례와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 답변이 조금 부실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라든지 아니면 아까 정보 취약계층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또 센터라든지 굉장히 많은 돈이 들 것 같고 지금 인천에서는 보니까 한 700억 정도 조례에 근거해서 700억 정도 그 비용을 쓴다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울산시는 이 지금 조례와 관련해서 비용을 우리 의원들이 좀 알 길이 없네요. 아시다시피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를 만들면서 그 시의 재정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 사업이 가능한가 수차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그 울산시의 정보화 기본 조례인데 이 조례로 인해서 파생되는 비용이 지금 적절한지가 지금 현재 심의 가운데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좀 있죠? 예, 저희들 그 자료 있습니다. 혹시 예. 그 자료를 지금 한번 좀 주시죠.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까? 진짜 대표적인 게 그 심센터 운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 예, 그런 부분만 필요하신 건지. 이 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희들이
알아야지 이게 재정이 어느 정도 시에 부담이 되는지 적절한지 이 조례를 지금 뭐 이렇게 사업을 출소하고 가야 되는 건지. 예,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비용 추계를 안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있던 그 기본 원래 있던 조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고요. 금액에 관한 부분은 제가 대충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울산시, 울산광역시 정부와 담당과실 전체 예산이 금년 기준으로는 한 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약계층이나 스마트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 부분을 빼면은 제가 알기로는 2억 미만입니다. 전체가. 그동안 그렇게 해서 사업을 쭉 해가 왔고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를 계속 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조례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용 추계를요 기존의 그 조례나 수정 전에요 다른 비용 추계를 같이 적어서 이거는 기존 조례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고 신규로 요게 더 추가된다 하고 비용 추계를 같이 첨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구분을 짓죠, 그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예.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걸 하나 참고 자료라도 붙여드렸으면 조금 더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비용이 된다고 하나도 보고. 없을 리는 없죠. 정보가위원회라는 거. 기존 원래 있던 거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돈이 안 든다는 말씀은 아니고 네, 예. 개정 전에 조례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사업은 그대로 옮겨왔거든요. 용어만 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비용 추계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는데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정도 들었습니다만은 이러이러한 조항 규정으로 해서 이번에 비용 추계를 안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참고자를 만약에 하나 드렸으면 또 이해하시는 게 더 네, 예. 수월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판단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 등등 여기 지금 어려운 말들이 상당히 많아서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구축했고요.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되겠죠. 그죠? 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면 예, 시민한테도 혜택이 일부는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행정의 발전이 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추세에 따라가니까. 잠깐만요. 이거의 주목적이 뭐죠? 내부의 시스템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에게 의원님께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클라우드에 대한 걸 물어보셔서 가지고 제가 클라우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예. 등등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예.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정보화가 추진되면 이 주목적이 그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 복지, 산업, 생활, 교육 및 문화 등 소관 업무 등에 대해서 정보화를 하고 그거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 예,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관계되는 조문은요. 예. 시민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방법은요. 어떻게 알려주는지. 저희들 대표적인 게 일단 홈페이지, 그다음에 저희들 울산시 SNS 뭐 이런 걸 활용을 해가 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에 이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거나 요청했을 때요. 예. 상하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시스템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많은 것들을 투여하겠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구축하겠다. 예. 그럼 구축을 했는데 이것들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알려야 되는 거잖아, 그죠? 예. 예.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취약계층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고 제공하는 방법에 또 좀 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했는데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넣어주시면 어떨까? 네, 위원님, 네, 그거 관련해서는 제20조, 21조, 22조에 보시면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집행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1조에 보면 지식정보 자원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에 관한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공공 부분에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그 공공 데이터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식 정보 자원은 저희가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저희한테 주신다는 자료 찾으셨습니까? 마지막. 예, 예. 저에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 상위법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법 조문은 또 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지금 찾고 있고 요 조례를 할 때 모델 샘플링을 받았습니다. 행안부로부터. 그게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 하나도 이 법인데 용어 하나 자고 하나도 저희들 실무진이 보는 시각하고 또 법을 전공하시는 분이 보는 시각하고 많이 달라서 저희들 그 컨설팅하는 쪽에서도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큰 테두리 안에서 행안부의 뭐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그 용어의 정의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본기구로 답변을 네, 예, 예. 드렸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예, 예. 그 실무팀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좀 해주시. 예.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조례 안에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정보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하신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다문화 가족에 관한 그런 분들도 사업을 수행할 때 아마 거기 보면 또 시장님이 지원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문구도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좀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이거 회의를 지금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 비용 추계는 저희들이 지금 자세히 못 보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비용 추계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심센터는 그 채용 인원을 얼마나 할 예정입니까? 예, 심센터는 그 상근 인원이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그 상근 인원이 2명입니다. 아, 예, 그 호칭상 소장 및 그 사무를 보는 사무요원회가 2명인데 이분들도 그 임용 조건에 자격이 상담사 심리 상담사 자격이 있는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뭐 월급제로 하면은 많은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경비 측면에서 11명의 전문 상담사를 위촉을 해놓고 그 상담이 들어오긴 하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럼 건당 얼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 11명에 대한 그 비용은 이제 또 좀 있어야 하고 예, 이제 예. 2명은 그, 상건으로 예, 채용이 중앙에서. 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김명호 의원님 발의하신 재난안전연구센터 그 설치할 때 비용 추계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2명 정도 채용해서 한 1억 5천 정도 비용을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심의하는 과정 중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들은 좀 더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려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 그 회의 끝나고 자료를 한번 우리 동료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질의할 토론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2항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정례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